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소개할까 합니다. 책 제목은 노이즈예요. 생각의 잡음. 이 책은 여러분들 마음 굳게 먹고 읽으셔야 됩니다. 책은 한 600페이지가 넘고요. 이제 하드카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딱딱하게. 이 책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세 분이 쓰세요. 한 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고요.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데니얼 카더먼이라는 분이 참가하셨고요. 또 한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선택 설계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함정을 피하고 탁월한 결정을 낼 것인가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전략적 의사결정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올리비에 시모니라는 분도 참가하셨고, 마지막으로 넛지 아시죠? 넛지라는 책을 쓰신 세계적인 정책 전문가인 캐스 선스타인이 이 세 분이 합작을 하셔서 공조로 이 노이즈, 생각의 잡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엉뚱한 판단을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나는 판단을 하는데도 공정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도 그런 거죠. 같은 사람을 투표하면서 어떤 사람은 찍어주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죠. 일부러 그런 거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죠. 다 다르죠, 생각들이. 그러니까 판사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의사들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음악 경연대의 심사위원들도 다 판단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잡음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셨다면, 우리 군에 가면 가장 그 위험한 순간이 총을 주는 거죠. 저희한테 총을 주고 사격을 하게 하죠. 처음에 총알을 3발을 줍니다. 그리고 총을 쏘게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는 0점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총을 쐈더니 정중앙에 3발이 딱 맞습니다. 그 총은 0점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총을 가지고 정확하게 쏘니까 그대로 나가더라. 총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총을 쐈는데 탄착군이 한 곳에 몰려 있는데 정중앙이 아니고 외곽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0점 조정이 필요한 거죠. 0점 조정을 하면 정중앙 쪽으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점 조정을 한 다음에 그 총을 조정한 총으로 쏘면 그분도 탄착군이 정확하게 정중앙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총을 또 쏴도 어디에 맞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잡음이라고 안 그러고 여기서는 편향이라고 했습니다. 편향은 잡음되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잡음입니다. 총을 쐈는데 3개발이 전혀 다른 곳에 다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총을 또 줘도 그 사람의 총 쏜 것이 어디에 맞을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이런 게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잡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올림픽도 그렇고, 뭔가 경연대회도 그렇고, 이렇게 무슨 뭐 체조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 점수를 매기시죠. 그러면 항상 제가 알기로는 제일 높은 점수하고 제일 낮은 점수를 빼고 나머지 점수를 합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심사위원마다 편차가 다른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판단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점수하고 제일 낮은 점수를 빼고 하면 대충 비슷한 점수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의 차가 크다는 거죠. 이런 건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안 빼면 진짜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편차들이 뭐 일반적인 거라면 상관없겠는데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뭐 의사가 환자를 치유할 때라든가 법원에서 형을 구형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편차가 많이 난다면 어떨까요? 억울할 수 있겠죠. 법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보통 법은 대부분들이 다 죄명은 그 사람이 저지른 거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거의 비슷하죠. 죄명은. 그 사람은 무슨 죄야 이런 거는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동일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 또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 어떤 검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죄의 구형이 달라지죠. 좋은 변호사 만나면 능력이 좋아가지고 막 이기면 또 구형을 낮출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걱정이죠. 근데 더 큰 문제 또 뭐예요? 그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을 때 판결을 내리면 그것도 걱정인 거죠. 여기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배가 고플 때는 좀 안 좋은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배가 고프고 먹고 나면 좀 더 배가 든든하면 기분이 좋아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내가 있는 도시에 스포츠 팀이 이긴 다음날 판결을 하면 좀 더 완화된다고 그래요. 아니면 피고인의 생일날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날 판시를 하게 되면 그날은 조금 더 이렇게 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걱정이죠. 의사들도 같은 환자의 차트를 보고도 다른 판단을 내리시니까요. 그런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꼭 지방에 있는 의사분들 욕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에서 암이라고 판결이 돼서 다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뭐 의사가 판결했으니까 방법 없는 거죠. 다 죽는다고 포기했을 때 서울에 사는 아들이 그래도 서울에 와서 한 번만 더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에서 판결을 했더니 양성으로 발견이 돼서 치유하신 경우도 종종 듣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사들이 판시를 잘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잡음이에요. 회사에서도 뭔가 결정을 할 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잘못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거야.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노이즈, 이런 생각의 잡음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KS 마크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심사가 단순합니다. 있냐 없냐. 이건 전문가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책이 10권이 있습니까?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까?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없다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심사가 아니고 컨설팅 심사를 할 경우에는 완전히 그 심사위원회 판단 기준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 사업을 할 때는 한 곳에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두세 군데 줘서 이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특히 이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의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결정이 잘못하면 큰 실수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저는 이 책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목은 노이즈라는 책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세계적인 석학 세 분이 넛지를 쓰신 분, 또
선택 설계자들이라고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데니얼 카더먼까지 세 분이 공조하신 노이즈, 생각의 잡음,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